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께 저는 오늘 부끄럽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하소연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63세의 엄마로서 저는 오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노년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아직도 마음 한쪽이 아린 아들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려니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마 제 또래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서러움이라는 이 복잡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의 깨달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들은 35살입니다. 번듯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카페를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기쁨보다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아이고 아들아, 요즘 누가 쉽게 돈 버니? 그냥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언가에 눈을 반짝이며 도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 남편의 퇴직금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이었죠.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을 지탱해줄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한 번은 기회를 주자.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다. 그래서 창업 비용의 절반을 보태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엄마 아빠의 노후를, 남은 생을 담은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들이 그 꿈을 펼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희 부부는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을까? 손님은 오는지, 혹시 힘든데 우리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가 대전 카페에 한번 가볼까? 얼굴도 보고 필요한 건 없나 보러. 저는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를 기대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조심해서 오세요 같은 말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아, 바빠. 오지 마.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섭섭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혹시 아들이 저희 때문에 부담될까 싶어 더 이상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다음에 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보자.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오자. 우리가 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확인이라도 해야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여 저희 부부는 아들의 허락 없이 대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창밖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혹시 아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노후 자금을 꺼내준 게 부담이었나? 온갖 죄책감과 염려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의 끝에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 한 번은 보고 싶다. 맞습니다. 엄마 마음은 정말 평생 변하지 않더군요. 아이가 35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그저 잘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아들이 오지 말라 했기에 저희는 자세한 위치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저 카페 상호 단 하나였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해서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낯선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도 물으며 여기가 맞을까? 하며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마치 처음 아이 유치원 찾아갈 때처럼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저희를 알아볼까봐 마스크도 꾹꾹 눌러 쓰고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과 대화하는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안도감이 들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힘들어도 저렇게 꿋꿋이 서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저희 부부를 봤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안심이 되어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간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오지 말라니까 왜 왔냐고 묻는 듯한 차갑고 단호한 손짓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그 손짓이 저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외면을 받아야 하나? 큰 돈을 보태줘서 도와줬는데, 걱정돼서 온 건데, 아들은 저희를 안으로 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왔냐, 돌아가라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창 앞에서 아들을 위해 내어준 노후, 자금의 무게보다 아들에게 받은 섭섭함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카페 문조차 열지 못하고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전역까지 오는 길이 어찌나 길고 서럽던지 남편도 저도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한 걸까? 우리가 노후 자금까지 내어준 게 아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나? 내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마음속이 천근만근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눈물이 아니라 자식에게 외면당한 부모의 서러움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준 사랑이 아이에게는 간섭이나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요. 며칠 동안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의 걱정을 불편해하고 우리는 그저 잘 있나 보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은 부모의 사랑은 때때로 자식에게 간섭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는 내 공간, 내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독립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특히 아들은 저희가 준 돈으로 시작했기에 더욱 저희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참 많이 다릅니다. 자식은 독립을 갈망하고 부모는 자식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가 짊어지고 있는 사랑의 딜레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걸 대신 걱정하고 모든 걸 지켜주려고 해도 그게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치는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독립심을 꺾고 자존감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모 마음이라 해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저는 63이 되어서야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는 만큼 우리 부모도 부모 역할에서 조금은 물러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감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노후를 담은 돈을 섣불리 내어주고 나중에 상처와 후회를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지켜봐주는 것, 묵묵히 믿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우리답게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는 더 큰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서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곁이 아닌 배우자의 곁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저처럼 상처받지 않으시길,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남은 생은 자식에게 헌신한 시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이 더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